김동섭의 인사이트, 여전히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. 김동섭 전략가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는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았는데요. 이번 주 초반 상황은 조금 눌려서 갑니다. 이번 주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번 주 조정을 아마 시장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항상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가 오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조정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조정 생각 전혀 안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정 시 매수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일단 미국장이 지난주에 열리지 않아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.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두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죠. 아시겠지만 이번 하락장에 가장 컸던 것은 코로나에다가 유가의 하락이었잖아요. 유가의 하락의 가장 기본은 그 감산 합의의 실패였다라는 거죠. 근데 실제로 감산은 970만 배럴이 됐죠. 하기로 했죠. 5월, 6월 달 두 달 동안. 1일입니다. 1일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산이 됐는데 시장이 뜨뜻미지긋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죠. 저는 올라올 거라고 있다가 보는데 왜 마이너스냐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감산 하루량이 약 한 1,500만 배럴 정도 해석을 했어요. 근데 시장에서 슬그머니 뉴스를 나온 게 뭐냐면 1,000만 배럴 정도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건 뭐야? 500만 배럴이 부족한데?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합의는 970만 불이 됐죠. 멕시코가 30만 불 줄이지 못하겠다. 만 배럴을 줄이지 못하겠다.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의지는 확실히 나타났다.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면 산유국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요. 산유국들도 결국 유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. 결국 유가가 아마도 배럴당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가지만 결국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유가를 왜 꼭 올려야 될까? 물론 그 산유국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 맞지 않겠죠. 그런 것도 있지만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못 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유가는 결국 올라갈 거다.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의 데미지가 커질 것이고 또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트럼프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질 거라는 거죠. 트럼프가 재선에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예상이 맞다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계속해서 주가 상승해서 선거전까지 상승해도 좋지만 빠른 시간을 회복해놓고 거기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다. 그게 가장 트럼프로서는 안정적 희망사항일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가가 또 주가가 너무 천천히 가지 않을 거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.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물론 뭐 V자니 뭐 이런 걸 떠나서 완만하게라도 우상향 L자만 아니면 되거든요. L자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. 그것 빼놓고는 웬만하면 상승 기조가 진행될 것이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보면요. 제가 이게 다우 월봉이거든요. 다우 월봉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달이 이제 일단 양봉이 나왔잖아요. 양봉이 나온 위치가 기준선 수평 구간이기도 하고 또 60호선 깼다가 올라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는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후행 스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여기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과 마주하는 모습이에요. 현재 종가를 이 지점에 표시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사실은 다시 눌려도 할 말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눌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. 이게 정확하게는 25,000입니다.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25,000 위로 이 후행 스팬이 축 올라와 주면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생각지 않은 상승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트럼프도 조바심이 날 겁니다. 적어도 늦어도 8월,
빠르면 6, 7월 안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장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지금 아시겠지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. 1,600만 명 뭐 이러는데 이걸 빨리 줄이지 못하면 경제에 대한 실패가 됩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장 시장에서 자신하는 게 뭡니까? 주가의 상승. 경제가 회복돼서 주가의 상승을 하잖아요. 그게 뭐 10월, 11월 가버리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실패입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시장을 트럼프가 다 끌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를 포인트를 잡고 그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. 그는 8월 전에는 모든 게 다 회복돼야 될까? 주가도 뭐 또 실업률도 경제 구조도 여러 가지 회복돼야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질 겁니다. 그래야만이 막판 스포츠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10월, 11월 가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. 함부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순간이 남아있다고 보면 저는 지금 4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5월, 6월, 7월. 한 3개월? 예상 밖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월봉이 25,000까지는 올려줘야 안전빵일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주,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잖아요. 그 상황으로 보면 반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. 일단은 빠르게 오르는 뭐든 계속 우상향 추세는 맞을 거라는 해석을 꼭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얘기가 좀 있어요. 하반기 회복을 증시 하반기 회복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증시 하반기 회복하면 미국도 하반기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트럼프의 계산대로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하반기는 아닐 거다. 오히려 똑같이 한 8월 정도 되면 지수가 2,200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물론 이것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나 이제 전 세계를 이끌었던 한 5, 6년을, 3, 4년을 시장을 이끌었던 미국의 흐름을 계산해보면 또 시장에 돈이 풀린 거 계산해보면 하반기에 회복한다고 시장을 보고 덤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스가 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익을 못 가져가고 오히려 남의 이익을 더 크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해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장 접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. 지금 1900까지 가는데 이게 1960 정도 돼요. 60일선이.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빨리 갑니다. 그럼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거냐? 이게 조정이 들어오려면요. 똑같은 키높이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 위치에 같이 있어야 되고요. 미국은 다우와 나스닥에 그 위치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보면요. 우리나라 코스피는 여기서 동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요 위에 있어요. 미국 다우도 여기에 있는데 나스닥은 여기에 있어요.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는 조정이 없을 수 있다.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기다리는 조정이 없을 수 있다.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.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종목이 순환매가 되든 뭐 삼성전자 끌어올리든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.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거다. 지금도 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지만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수는 1960이나 70에 가 있어야 됩니다. 원달러 1220 오늘 지금 오르고 있어요. 한 7원, 8원? 의미가 없습니다. 1220원은 과거 데이터상으로 1960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올라봐야 그게 주가를 끌어내는 재료는 아닐 거다. 오히려 원달러가 내려오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시장을 맞춰질 거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. 사실은. 외국인들이 풋을 매도했다 그랬잖아요. 상승 쪽으로. 그래서 선물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사고 프로그램 매수를 땡겼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선물은 전체 누적으로는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. 거의 뭐 3만 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현물을 들어와야 되는데 현물이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러면 다른 우리나라 시가총액 종목이 많잖아요. 주도주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삼성전자를요. 지난주에 매수를 했습니다.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? 외국인이 9주를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요. 지난주,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들어옵니다. 목요일부터. 매수가 들어옵니다.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매수를 한다?
자, 그 얘기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해석이죠. 그럼 삼성전자하고 투톱으로 가는 게 어디죠? SK 하이닉스예요. 그래서 SK 하이닉스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. SK 하이닉스를 봤더니요. SK 하이닉스 똑같이 들어와요. 지난주 목요일부터요. 자,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마음은 이제 일단 들어선 거예요. 뭐 풋매도하고 선물하고 이런 거는 기본 베이스를 깔은 거고, 현물로 들어오고 싶은데 먼저 장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거든요. 그 물량에 대해서 시장에 진입이 시작된 것 같다는 해석이 됩니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는 수량이 아직 없잖아요. 이게 곧 나올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. 곧 나올 거라는 얘기는 결국 조정의 마무리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조정 시기는 지나간 거고, 그들이 이제 마인드가 우상향으로 갖는 시기가 도래 시작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. 차트로 삼성전자를 보면요. 제가 지난번 아마 여기서 이렇게 월봉 주면서 20원선 안 깰 거라고 했는데 깼다가 올라왔잖아요. 근데 22선 위로 안착을 했어요. 이렇게 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주가를 끌어내는데 개인들이 샀어요. 근데 개인들이 버티고 가면 안 됩니다. 여기서.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한테 던져줘야 됩니다. 그래야만 올라갑니다. 그 개인들이 던져줄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트를 만들기 시작했고, 그 만드는 시점이 4월 예상대로 들어오는데 그 시점에 외국인들이 현물은 착시 현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주워 모으고 있다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물론 시장이 펀더멘탈적으로 좋지는 않아요. 기업들의 뭐 실적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.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꼭 기업 실적이 좋아야 주가 가지는 않습니다. 항상 먼저 선 매집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도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. 지난 한 2주간 기다리는 조정이 올 것인가, 언제 오는가, 오지 않는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. 예, 오늘 시장 흐름도 약세로 가다가 지금 또 낙폭을 좁히는 흐름들이죠. 강한 모습입니다. 코스피가 0.6%, 코스닥이 0.2%로 장한 10시 때 좀 밀렸던 거에 비하면 빠르게 좀 낙폭을 좁혀옵니다. 네, 말씀하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. 시장 공감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